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엔 눈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서울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변명문을 대신 보내기로 한 70대 남성 조력자를 방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놓고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눈이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는 조금 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 상암동에 나가 있는 구혜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지금 화면으로는 눈이 내리는 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떤가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에는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눈깨비 수준이었는데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수도권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잇따랐는데요. 이 때문인지 출근 중인 사람들은 장갑과 우산 등을 챙겨 나온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눈이 집중되겠고 충청과 전북, 경북 등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내일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전북에 10cm 이상, 강원 산지엔 최대 20cm 이상 눈이 쌓이겠습니다. 경기 내륙과 영남 지역엔 많게는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10cm가 쌓이면 눈이 오후에는 더 많이 내린다는 건데 퇴근길까지 내리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많은 눈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차량을 운행하시더라도 블랙아이스 등 빙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기온은 다행히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서울이 오전 7시 기준 영하 1도, 대전이 영하 2.2도, 부산이 영하 0.1도입니다. 낮에는 서울이 2도, 청주가 4도, 광주가 7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온 때문에 곳에 따라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내일인데 경찰은 이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 1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여전히 김 씨의 당적도 논란거리입니다. 경찰은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밝히지 않겠다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경찰은 그제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의자 김 씨의 범행 후에 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발송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했다면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범행 전날 봉하마을과 가덕도 근처에서 김 씨를 태워준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태워준 것으로 보고 공범 가능성은 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결정합니다. 경찰은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에선 이를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생각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되어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엽니다.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과 먹기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목을 받는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본회의 전 여야의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큰데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하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입원한 국방장관도 정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서 깊은 한 흑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9년 전 백인 우월주의자의 무차별 총격으로 흑인 9명이 희생된 곳입니다. White supremacy. All it is a poison. Throughout our history, it's ripped this nation apart. 그는 4년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의회 폭동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트럼프가 폭동을 평화 시위라 하고 폭도들을 애국자라고 부른다며 남북 전쟁 원인을 왜곡하는 이들처럼 역사를 훔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And losers are taught to concede when they lose. And he's a loser.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두고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1일 수술 합병증으로 입원했지만 사흘간 대통령에게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은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며 오스틴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오스틴 장관이 모든 업무를 병원에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법원에 출석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 면책 특권을 내세워 위기를 벗어나려 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러시아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폭설 때문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고 뒤따르던 차들이 서지 못하면서 약 2km 구간에 추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갓난아기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당국은 고속도로 제설 담당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이 한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더니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강사와 문제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교사 4명도 함께 넘겼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23번 문제입니다. 이른바 일타 강사가 제공했던 사설 모의고사의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습니다.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이의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이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뒤늦게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로 해당 강사와 관련된 다른 신고가 접수되면서입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모두 2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교육부는 현직 교사 4명을 특정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는 문항 거래 의혹과 함께 수능에 같은 지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된 강사가 이제 수능 문항 출제 관련된 의혹에도 같이 연루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같이 수사 의뢰한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 등의 책임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수법이 교묘했습니다. 입주민들은 큰 협회의 건물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한 부동산 업체가 빌린 건물에 전세를 내준 거였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A씨는 재작년 3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회원수 97만 명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협회에서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빌린 부동산 임대업체 S사가 5개월째 임대료를 밀려 계약을 해지했으니 나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협회 측은 S사가 보증금 20억, 월 임대료 9,500만 원의 건물을 모두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씨 등 입주자 30여 명과 각각 전세 계약을 했는데 협회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S사가 협회 업무를 대신하는 줄 알고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관리랑 임대 관리랑 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사 대표 최모 씨는 지난해 일부 입주민에게 돈이 부족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 썼는데 이분들이 다 철수해갖고 어디 갔는지 우리도 몰라요. 보증금을 떼인 일부 입주자들은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남편도 직장이 근처라서 미래에 대한 약간 희망이 다 사라져서 입주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체를 사기 혐의로, 협회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협회 측은 임대업체가 허위 계약서를 보내 입주민들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S사를 고소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지난해 12월 층간소음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유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JTBC가 200장 넘는 기록을 검토해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키우지도 않은 강아지 소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이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입자들 스토킹한 거예요. 112 하루에 3번도 오고요. 층간소음이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저희 집 문 앞에 저한테 동의도 없이 CCTV를 달았어요. 그게 오히려 스토킹이잖아요. 자료 있지 않았어요? 아니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전화 좀 끊을게요. 네? (2년) 동안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 지난해 12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웃 간 일부러 계속 소음을 내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다는 첫 판단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기록만 200장. JTBC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파헤쳤습니다. 2021년 10월 402호에 사는 건물주와 딸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래층 302호 세입자가 밤낮 구분 없이 천장과 벽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위협할지 무서워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빌라인데 외부인 출입은 안 되거든. CCTV 영상만 좀 봐도 세대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 당시 빌라에 살던 6세대는 지금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오랜 취재 끝에 302호 세입자 A씨를 찾아 만나봤습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다른 세입자들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이제 새벽에 쿵쿵쿵쿵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새벽 3, 4시까지 뭐 술 마시고 이렇게 고성방가하고. 반면 다른 세입자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A씨가 우퍼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거나 망치로 벽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 집에 경찰이 왔습니다. 압수수색입니다. 두 분이 와서 집에 우퍼 스피커, 노트북하고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었어요. 제가 찬송가 튼다고 했으니까 파일하고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지더라고요. 집안에서 우퍼 스피커나 찬송가 파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넘긴 증거는 천장에 조금 파인 흔적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는 없을까? 경찰은 건물주에게서 USB 1개를 제출받았습니다. A씨가 강목 여러 개를 집 안으로 들고 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건물주는 A씨가 이 강목으로 천장을 치는 범행을 한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강목을 든 남성은 A씨가 아니었는데 그대로 증거자료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세대원 진술, 천장 흔적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검찰로 갔습니다. A씨의 범죄 일람표를 살펴봤습니다. 우퍼 스피커로 찬송가를 틀고 둔기로 벽을 치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고 문을 쾅쾅 닫고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고 적혔습니다. 다 더하면 86회입니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확인이 안 된 우퍼 스피커나 찬송가 내용도 다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A씨가 키우지 않는 강아지 짖는 소리까지 범죄에 포함됐습니다. 이제 건물주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건물주는 A씨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휴대폰 떨어뜨려도 쾅쾅쾅 바로 치던 사람이 바로 밑에 집 사람들. 저녁 내내 잠 못 자고 사람들 다 들어오면 이제 그 시간대 이용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치고 하는데 이렇게 팽팽한 대립 속에 1심과 2심에 이어 3심 결론도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억울하다며 소리 전쟁은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상첫 층간소음 스토킹이란 수식어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버렸던 겁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은 JTBC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피해 진술과 소음 일지, 천장 흔적 사진 등 증거를 종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를 맡은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그 외에 다른 입장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A씨는 재심이 가능할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2009년에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고 2명이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1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자백을 강요한 불법 수사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을 저희가 추적했더니 표창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고법은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죠.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JTBC는 당시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을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 정모 씨입니다. 아까는 왜 인정했어요? 원래 만돌러서 거짓말했습니다. 어제 말 한마디 다 끝날 것 같아요? 아, 잘못 났어요? 네, 뭐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주세요? 그거야 아닙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윽박 지르는 것도 모자라 유도신문까지 합니다. 아빠가 갖다 놨잖아, 그다가 누가 됐든 아빠 누구를 시켰든 아빠가 됐든 기억 가봐라 그랬잖아, 참고에. 정 씨는 같은 해 2009년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다음해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검사 강모 씨도 있습니다. 오늘 자문자 네가 안 했어. 생각을 내봤지. 살짝하게 하는 게 나중에 그러고 있어. 강 씨는 이후 비위 의혹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 위에 김회재 차장검사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진술의 허점을 치밀하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진실을 토로한 것이라며 모두 영상 녹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되레 위법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순천지청장은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주요 이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는 어렵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 홍준호 변호사는 JTBC에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년 전 백 씨의 절망적인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검찰의 질문과 피고인들의 답변이 보통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아직 현직입니다. 재심을 결정한 재판부와 같은 광주고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한 주심인 김능환 전 대법관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며 법률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이 시작된다면 수사와 재판의 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이 내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일부 열차 칸엔 의자 없이 운행합니다. 4호선은 지난해 3분기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가
193.4%에 달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의자를 없애 열차 한 칸에 12.6제곱미터, 4평 남짓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혼잡도를 최대 40%까지 개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늦은 밤에야 눈이 그칠 걸로 보이는데 퇴근길 혼잡이 예상되고 빙판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